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everyone. Thank you, and you are all welcome to this concurrent session on transformative education for sustainable 여러분 development. 오신 것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유네스코 세계 시민교육 지속 가능 발전 건강한 삶을 위한 번역 교육 포럼에 대한 세션입니다. 오늘은 주로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논의를 해볼 텐데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번역 교육 그리고 세계 시민 교육과 건강한 삶을 위한 번역 교육 역시 SDG 4.7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종 교육 분야에서 조금 소외된 그런 분야로 여겨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에 대한 접근성에 더 많이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제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적인 그러한 탐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더 통합적인 그런 교육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그리고 현재 글로벌한 문제, 즉 기후위기, 그리고 분쟁과 차별, 그리고 정신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시스템 전체, 특히 교육 정책이 이러한 문제들을 좀 더 총체적으로 창의적으로 그리고 더 중점을 맞춰서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경험을 오늘 공유하게 될 텐데요. 앞서 기조 세션에서도 이런 국가별로 경험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어떠한 교육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주로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어떤 것에 대한 변혁이 필요한지, 특히 교육 정책에 있어서 어떤 변혁이 필요한지, 두 번째는 어떻게 이 변화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지, 여기에 문제는 무엇인지, 기회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런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가능하게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은 좀 더 광범위한 수요일 세션, 즉 4.1 세션에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4, 네 번째 세션에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훌륭한 연사분들을 4분 모셨는데요. 교육 분야, 특히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교육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나 활동을 해 오신 분들입니다. 첫 번째 분은 RN 월스 님이시고요. 사회학습 지속가능발전부의 유네스코 의장이시기도 하고 네덜란드 바헤닝언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연사분 는 아나카린 조한센 님이 계신데요. 스웨덴 교육부에 계시기도 하고 유네스코 스웨덴 위원회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세 번째 연사분은 브라질에서 오셨는데요. 펠립 디사우자 코스타님이십니다. 상파울루시 교육사무국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오신 연사분을 만나게 될 텐데요. 엘하지 가예님이십니다. 발루엘 UP의 창립자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토론이 될 것 같고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물론 함께 해주시는 청중 여러분들도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세션의 일부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채팅창에 어디서 오셨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의 특정한 어떤 구체적인 경험을 저희가 살펴보고요. 슬라이도 기능을 이용해서 이를 함께 공유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첫
첫 번째 연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처음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덴 월스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0분 동안 발표를 드릴 텐데요. 좀 10분에 맞추기는 어렵지만 제가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좋은 정책 프레임워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것이 교육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멈춰서서 한번 과거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현재 이렇게 생태학적인 변화로 인해서 많은 지금 위기들에 직면해 있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이러한 큰 위기들은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서로 연관짓고 우리 삶을 평가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교육은 이와 관련된 문화, 즉 건강한 문화, 우리의 웰빙을 위한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혁적인 사고와 학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단순한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회와 우리 자신들을 꼭 변화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책 프레임워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시험이라든지 등급, 평가, 인지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대학교의 순위라든지 민간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프레임워크가 계속해서 경쟁력과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성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계속해서 시험을 보고 결과를 측정하고 이러한 문화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가 행동을 취하는 것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 이러한 전환은 단순히 비즈니스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방식, 특히 교육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평등하고 그리고 녹색의 도시가 필요하고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추출하고 착취하는 그런 경제가 아니라 순환 경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평등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자신들의 자원을 서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다른 종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아시다시피 ESD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항상 전반적인 그런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SDG 분야를 포함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커리큘럼에서 특히 젊은 층에게 그리고 모든 세대가 서로로부터 배워서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학교 전체적인 접근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자원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교사들의 역량 구축이라든지 지역사회와의 연계 그리고 새로운 교육학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비전과 기풍을 학교와 대학교가 구축해야 되는지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글로벌한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니셔티브가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덜란드 일부 학교에서 서로 학생들이 실내에도 이러한 식물들을 가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매핑이라든지 지도를 이용해서 플라스틱을 지금 지도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플라스틱이 자신들의 지역 사회에서 시작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교육시키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빗물을 집수하는 그런 활동도 학교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화석 연료에 대한 교육도 스스로 하면서 태양열 에너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태양열 패널들을 설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히토류 메탈이 사용이 되고 어떠한 재료들이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예술이나 미술을 사용해서 더 어린 학생들이 더 창의적으로 그리고 재미있게 자신들만의 학습법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니셔티브 같은 경우는 여러 학교들이 실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옷장 속의 옷들을 가져다가 빈티지라고 하는 이런 패션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교에 나눠주기도 하고 서로 교환하는 그런 이니셔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 전체적인 접근 방식에서 학생들이 이러한 새로운 학습 방법, 학습뿐만 아니라 교육 방법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가치, 사회 학습, 그리고 변혁적인 학습, 이러한 모든 새로운 종류의 학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 더 많은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서 좀 더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을 살펴봐야만 하는데요. 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빗물 수집이라든지 그린 이코노미, 그린 경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커리큘럼에 포함을 시키고 현재의 문제들, 예를 들면 팬데믹과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커리큘럼에 빠르게 반영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이라든지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된 그런 문제들도 계속해서 커리큘럼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그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좀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이런 것을 만들어냈을 때 이런 것을 직업적인 측면과 연결시킬 수 있고요. 과학적인 측면과도 연결시킬 수가 있고 사회과학적인 측면과도 연결시켜서 어떻게 무언가를 좀 긍정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대한 가르침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적인 행동인데요. 교육기관들, 즉 학교라든지 대학교 같은 경우는 연구실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실의 학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관 관계뿐만 아니라 학생들과의 관계에서도 실험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학교들이 어떻게 학교 내에서 좀 더 지속 가능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 디폴트, 즉 새로운 뉴 노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한 그런 사진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녹지들을 더 살펴보고 어떻게 더 건강한 환경, 더 그린한 환경들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좀 더 밖으로 나와서 이런 친환경적인 환경을 구성하고 다시 학교 건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더 잘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과의 연계성을 강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환경과 더 연계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정책을 통해서 좀 더 지역화된 그런 커리큘럼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역 연결성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시면은 NGO라든지 부모들 그리고 지역사회 전문가들을 함께 협력하게 하고 소규모 기업들도 협력을 하게 한다면 정말 살아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젊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도 이에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영향을 맞을 수 있어서 자신들이 직접 주체성을 가지고 이런 커리큘럼에 영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수리 카페가 있는데요. 리페어, 즉 수리를 직접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체에 대해서 수리를 해보고 제품에 대한 어떤 물건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어떤 살아있는 것을 여기고 이런 것과 더 연계성을 가질 수가 있고요. 지역 사회에 어떤 이런 물건들이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것을
보살피고 수리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인 사고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그런 경제적인 사고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적인 교수진과 또한 교사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교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사회의 감정적인 부분의 학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사들의 역량을 구축해주고 강화해주는 것이 학교의 기관이 해야 할 그런 책임감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은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학교의 비전을 갖는 것인데요. 우리 교육이 목표는 무엇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구를 위한 것인가, 경제를 위한 것인가, 사람들을 어떻게 역량을 강화해줘서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가, 또 이것을 미래를 위해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되고요. 교육이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시겠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고요. 그림에 나와 있는 꽃의 전체 부분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육 정책 기반가들이 이러한 종류의 학습을 구축을 해서 좀 더 지역사회에 기반한 더 나은, 더 연결된 그런 사고를 함양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학습 커뮤니티를 구축해서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아마 4.1 세션에서 제가 더 추가적으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액션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현지화된 커리큘럼을 위한 공간 만들기, 그리고 시험이라든지 통제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지 말 것, 그리고 사회 정서적 학습의 중요성을 강화할 것, 그리고 시험이라든지 통제, 책임감의 중요성을 좀 줄일 것, 대신에 교사와 교사들의 능력에 대해서 더 많은 믿음과 신뢰를 가질 것.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이 교사들에게 그렇게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체 아동, 전체 학교 및 전체 커뮤니티 접근 방식 지원이고요. 전체 커뮤니티, 학교, 아동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그리고 생태적 연결성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도 그리고 기업과도 연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동과 생각을 연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전 직원의 역량 강화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교사뿐만 아니라 사람들,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 학교 캠페인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첫 프레젠테이션으로는 충분한 것 같고요. 저에게 먼저 첫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는데요. 굉장히 과감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리아님께서 굉장히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셨습니다. 한 종이, 즉 인간이 더 많은 지구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이제 우리가 변화할 차례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변혁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속 가능성, 시민권, 그리고 건강 이런 모든 것과 관련된 예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이니셔티브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어디서 정책이 오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패널리스트 분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카리님 먼저 시작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변혁 교육이라는 맥락 하에서 어떤 식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물론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발전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에 가능성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닫는 것이 아니라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학교 자체가 조금 더 분산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학교들이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종합적인, 총체적인 접근법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 스웨덴에서는 글로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과 로컬을 합쳐서 글로컬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 로컬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은 정치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 2030 어젠다를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영유아들이 스웨덴에서는 이 유치원에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교과 과정이 나름대로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적으로 교육이 제공돼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기반이 돼야 되고,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고, 지속 가능 개발을 도모해야 됩니다.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영유아기 때부터 교육이 제공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모든 차원에서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같이 투입이 돼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수자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역량 강화가 저는 아주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고등교육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교육을 저희가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고등교육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저희가 여기에 따라서 후속 조치가 또 있었는데요. 고등교육법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어떻게 보면은 진보적이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능동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물론 이제 일부 교수자들은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대학들의 리더십이 부족했고 그리고 계획이 없었습니다. 부족했고 그리고 타겟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량 개발 관련된 프로그램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스웨덴에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폴로업,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수자 그리고 학습자들이 이 과정에 정말 개입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개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분 다 쓴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후에 다시 토론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그리고 로컬을 합쳐서 글로컬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글로컬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변혁 교육을 글로컬한 방법으로 저희가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글로벌한 이슈뿐만 아니라 로컬한 이슈들도 같이 접목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펠리프 교육 사무국에 종사하고 계시는 펠리페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요 발표를 들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정책에 이 변혁 교육이라는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Okay, but 네, sorry. 죄송합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 Did you send this
슬라이드를 보내셨나요? Maybe you can speak to this. Just speak to us. 그냥 슬라이드 없이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만 3분 동안 말씀을 먼저 해주시고 나중에 또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필립이고요. 저는 브라질 상파울루시 교육사무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사무국에서는 환경교육센터가 있는데요. 상파울루를 대표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합하고 있고 여기 SDG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즉 SDG의 글로벌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상파울루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과 관련된 정책은 저희가 부르고 있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아마 여기 브라질에서 특히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커리큘럼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es. 네, 필립님. Are you through 네. with your initial comment? 지금 말씀 다 끝나신 건가요? 네, 첫 발언은 그게 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 is linked to what Ariad said at the 아리안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과 연관된다고 생각하는데요. once she has, kind of disrupted everything. 여러 가지 인간들이 많은 문제를 가져왔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서 우리가 이것을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과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진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번역적인 교육에 대한 생각을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세네갈의 방리우라는 이 기업의 창립자이기도 한데요. 결국에는 비공식적인 교육을 어떤 식으로 이 학교 밖에서 제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커뮤니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주민들도 학교와 또 이러한 이 학교 외의 교육 간의 이 연계 과정을 직접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을 하는 공식 교육이 있고요. 그런데 이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교육을 보면은 결국에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둘 간의 연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고리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민권이라는 관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 개발 차원에서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학교나 모든 기관들이 결국에는 이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이 폭넓은 관점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기관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2014년 정도부터 저희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학교를 계속해서 다니지 못했던 학생들과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민 교육을 같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스스로 나의 유용성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요. 다시 학교로 돌아갔을 때 학교 외의 세상이 어떤지
그 이해를 가지고 교육에 임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차원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 외에도 이런 활동을 진행을 할 때 물론 이제 교수자들도 같이 동참을 합니다마는 정책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이 비영리 기관들과 같이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서 새로운 모델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공식 교육 모델을 형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게 아주 유용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엘하지 창립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변혁적인 교육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정책이 처방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아르엔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차트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민주주의가 가장 핵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실용적인 그러한 사례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청중과 같이 한번 토론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더 기능을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무엇을 변혁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교육 정책 측면에서 어떠한 변혁이 있어야 되는지인데요. 이 슬라이더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여기 보시는 이 숫자가 있습니다. 109895를 클릭을 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이거를 타이핑을 하고 들어오셔서 여기에 답을 좀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참여가 저희한테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같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패널 분들에게도 의견을 저희가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나카린님께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how,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나카린님, 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은 국가마다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웨덴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변혁 어젠다와 관련해서 인권이 됐건 민주주의가 됐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저희 스웨덴의 모든 정책 문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실에서도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제시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을 어떻게 다양한 문제들과 통합을 시킬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다 반영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SDG 하에서 그리고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이라는 축을 어떻게 다 반영을 할 것인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걸 다 연계를 하고 어떻게 조금 더 명료하게 그 청소년층들에게, 학생들에게 이런 도구들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이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지,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고, 어떤 액션을 취해서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러한 이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큰 관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젊은 층들은 이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믿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시스템에 대한 이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다양한 이런 정책 문서들을 잘 저희가 만들어서 해당 내용을 반영할 것인지를 살펴봐야 될 것인데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많은 역량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한 SDG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더 잘 대처를 해서 공통의 솔루션을 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필립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변화를 정책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들이
학생들의 실질 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지속 가능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언급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질에서는 네, 필립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슬라이드 질문에 대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도 보시고 여기 나타나 있는 이슈도 몇 가지 언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학생들이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이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 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교사나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만 아니라 자신들의 실제 생활과 어떻게 이런 교육적인 측면을 통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교육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상황에 대한 교육 그리고 학습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그런 지식이 아닌 이런 실제 생활과 관련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단어를 보면은 변혁적인 교육 그리고 정책은 처방전적이 돼서는 안 된다. 굉장히 명확한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치 그리고 어떻게 가치를 도모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정책이 이런 가치들을 통합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청년 참여도 들어가 있고 마인드세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 교육자, 더 많은 행동 교육.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반영할 수 있을지 이제 아르님들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아르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3분 동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이런 단어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다른 단어들도 더 추가해서 더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버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서로 충돌적인 그런 측면이 있더라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오고 이런 것을 더 정치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런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형평성이라든지 정의, 권리, 민주주의 이런 것과 관련된 단어들도 보이는데요. 조금 모호하긴 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항상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 서로 관계를 구축해서 서로 신뢰를 구축해서 이에 관련된 논의를 서로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서로 동의하지 않도록 하더라도 서로 간에 공통성을 함께 구축을 해서 이러한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 정책은 이러한 역할도 해야만 합니다. 다양성을 함양하고 갈등을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학생들이 스스로 비판을 하고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또 내고 그리고 서로 조금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논의를 계속 지속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환경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쌓아온 그러한 일들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 현재 시스템은 굉장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시스템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만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판적이어야 하고 과감해야 하고 그리고 현 상황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육자들이 더 과감하게 헤게모니에 반하는 그런 사고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항과 관련된 그러한 저항적인 사고를 하면 합니다. 굉장히 급진적이라고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러한 오래된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러한 지능을 가지고 있고 지구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윤리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윤리적인 컴파스, 나침반을 또 잘 활용해야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정책이 변혁적인 정책이라면 이런 변혁적인 정책이 어떤 정책이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많은 단어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변화되어야 할까요?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정책이 이러한 가치들을 다 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성공 사례를 통해서도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례,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뭐 특정 국가에서 잘 됐다고 해서 세네갈, 가봉, 말리에서 잘 되리라는 그러한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지에 맞는 그러한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측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포용적이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슬라이드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런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지입니다.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이 과정에서 어떠한 도전 과제들이 있는지인데요. 도전 과제에 대해서 우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학습을 기회로 바꾸는데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전 과제를 생각할 때는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언급을 한다 하면 우리가 이런 도전 과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학습의 좋은 기회다라고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컨설테이션을 받을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과 컨설팅을 해서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컨설테이션, 즉 협의를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변혁에 대한 필요성인지, 진정한 협의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카리님께 이제 어떻게 이런 진정한 협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정책이 변혁적인 교육을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협의가 필요할까요? 네, 저는 좀 다른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여쭤보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뭐 테스트가 됐건 아니면 랭킹이 됐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스킬 관련해서 저희가 순위를 매기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이러한 방식을 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뭘 더 잘 이해를 해야 되냐, 사회적 그리고 공감 능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OECD에서도 이러한 측면을 좀 측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회적인 그리고 또 공감 능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은 결국에는 지금 현 시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젊은 층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지만 단순히 이러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걸쳐서 전 주기에 걸쳐서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정말 진정한 의미의 컨설테이션, 뭐 토론이나 자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가장 첫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많은 이 교수자들 그리고 학습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각자 고유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저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리더십, 그러니까 가장 상위에 있는 그런 분들이 고위급들이
이 서로 상호 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결국에는 이 진정한 컨설테이션이라는 주제와 일맥상통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결국에는 뭔가 진정한 의미의 컨설테이션은 참 쉽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나카리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서로 경청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떠한 기회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엘하쥐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기회 요소를 보자면 저희 같은 경우 이미 이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학교 밖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구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더 많은 이 기관들이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정책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레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결국에는 이 로컬 널리지, 그러니까 로컬의 지식을 신뢰해야 되고, 그리고 교수자들에게 보다 더 많은 권한, 그리고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있어야지 변혁 교육이 가능해진다. 지속 가능성이 됐건, 아니면은 뭐 현지의 이슈가 됐건, 아니면은 이 세계 시민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전문가 기반 정책 개발에서 좀 더 참여적인 정책 개발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교라든지 대학교의 거버넌스가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스템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사들도 포함을 하고 학생들 그리고 젊은 층도 포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알하지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로컬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대화에 다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참여적인 교육 발전과 정책 결정이 굉장히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뭐 교육의 주제라든지 전통적인 교육 주제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육 정책과 연구들 그리고 전문 지식들이 아직도 이러한 학제 간의 칸막이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학제들 그리고 주제들 각 학과목에 대해서 초점을 덜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학제 간 그리고 다학제적인 그런 교육을 계속해서 함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실제적인 그리고 존재론적인 그러한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젊은 층들의 존재론적인 문제들을 학습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런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좀 더 참여적이고 반응적이고 그리고 책임감이 있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고 전체 시스템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학제를 중요성을 낮추고 이러한 것들의 장애물, 서로 간의 벽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는 제가 메인 세션에서 권고안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수요일에 4.1 세션에서 이런 권고안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 권고, 두 가지 추천의 말씀을 만약에 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고가 있다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나카리님부터 시작을 해도 될까요? 네, 어떠한 권고를 해주시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변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책의 이 변혁을 반영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 제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선은 이제 마무리하셨던 그 내용에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학문 간의 경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지속 가능 개발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나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어젠다 2030 부분에서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각의 축을 개별적으로 저희가 다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 축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장 잘 매끄럽게 이 축들을 섞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왜냐하면 보통은 특정 학제에 내가 소속이 되어 있으면 그 학문 이상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정부 부처만 보더라도 내가 담당하는 분야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모든 부문들을 연결을 할 것이고 또 이걸 다 묶어주는 하나의 이 축을 만들 수가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순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장기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 정치적으로는 사실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의 이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솔루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은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방금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뭔가 갇혀 있으면 안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셨던 그러한 내용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필립 님이요. 정책이 변화 그리고 변혁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권고안을 주실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문제를 학습의 기회로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기회로 문제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학습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것을 학생들과 함께 그리고 교사들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이고 좀 더 실용적인 그러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이와 관련된 학습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중들의 말씀도 많이 듣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잘못된 정책이 있으면 목표를 성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채팅창에 질문도 보내주시고요. Q&A 기능이 있으니까 질문을 보내주시고 또 추가적인 말씀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네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엘하진님, 어떤 권고안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수요일 패널들에게 주는 그런 조언이자 권고안입니다. 어떻게 정책이 변혁적인 교육의 미래에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 네, 우선은 공식적으로 공식 교육과 비공식 교육 간의 연결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연결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커뮤니티의 그 니즈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커뮤니티 기반 행동을 더 많이 취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동참시켜야 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이따가 말씀 듣겠습니다. 아르헨님, 가장 중요한 그런 권고를 해주신다면요? 네, 모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시험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문화를 버려야 하고요.
진실된 학습의 문화를 도모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더 배우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학습과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는 우리가 훨씬 더 이러한 학교 전체적인 그리고 기관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인지하고 활용해야만 합니다. 시민 교육이 커리큘럼의 추가적인 것으로 여겨지면 안 됩니다. 시스템적인 그런 학교 전체의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전체적인, 기관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정책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반영해서 이를 지원해야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권고를 해주신 것들이 오픈 프로세스 없이 말씀을 해줬기 때문에 뭐 진실된 협의라든지 뭐 민주적인 협의라든지 그리고 실용적인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이런 것들이 없으면 성취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국가들이 자신들의 정책의 변화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럴 경우 우리가 원하는 번역적인 교육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떠한 그림을 좀 그리고 계실까요? 네, 저희는 변화를 하지만 목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연은 되겠죠. 조금 더 늦게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뭔가 스웨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뭔가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전망이 구축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함을 느끼고 싶어 하는데요. 그런데 어쨌거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라면은 지연이 되겠죠. 이런 과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저희 채팅창에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정책은 뭔가 이게 권위적이어서는 안 된다, 독재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수자들 그리고 학습자들 모두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사람들을 다 동참을 시켜야 된다.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들, 아니면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 이 모든 사람들을 동참을 시켜야 되고, 이게 상향식이어야지 하향식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필리프님. 마지막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항상 좀 늦는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책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좀 늦는 감이 없지 않는데요.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 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항상 생각을 하고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아르님,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떤 상상을 하시나요? 어떤 정책이 실행될지 앞으로 5년 또는 10년 내에 어떤 정책이 실용될 것으로 상상하시는지 우리가 모두 언급한 것들이 교육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만약에 정책을 우리가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러면 교육이 글로벌화된 그런 경제 체계로서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은 더 이상 옵션이 아닙니다. 교육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변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잠비아에서는 전 세계와는 다른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교육
차원에서 이런 지역적인 문제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가속화되면은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시급한 글로벌 위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위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태 전체론적인 그런 위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화를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과거에도 이런 대화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커리큘럼에 대한 그런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변화를 가져와야만 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 변화를 위해 학습이 필요하지만 우리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정책 입안자들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평생 학습에 관한 것이고 지속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변혁적인 교육이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정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미래에는 답을 찾지 못하고 갇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제 한 단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패널리스트 분들께 이 문제에 대해서 딱 한 가지 단어로 요약하신다면 어떤 단어를 생각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이 전 세션에 대해서 교육과 정책이 변혁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제 세네갈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 하지님 한 단어만 선택을 해주신다면? 네, 비공식 교육이요. 네, 비공식 교육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공식이라는 뭔가 벽을 허물자였던 것 같습니다. 필리페님? 네,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네, 필립님, 민주주의를 말씀해 주셨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해야만 한다. 굉장히 강력한 얘기입니다. 아리안님, 행동입니다. 행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정책 기반자들이 함께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함께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가져오고 변혁적인 정책 그리고 지속 가능성 문제들 다 통합하고 글로벌 시민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 지역적 문제, 모든 기술 모든 정의 문제들을 통합하는 정책을 가져오자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 하겠죠. 그렇다면 마지막 단어는 무엇일까요? 아나카리님? 네, 글로컬이요. 네네. 신조어죠. 글로벌과 로컬을 합쳤습니다. 네네, 그거 하시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글로벌 중요하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하지만 로컬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현지의 상황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저희가 실제로 이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말씀을 다 들었는데요. 들어보니까 어쨌거나 이 교육 정책에 있어서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의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 그러니까 교사들, 학부모들,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들, 학생들, 아니면은 그 현지 토착민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교수자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아까 이 교사들을 신뢰해야 된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유도 줘야 되고, 그리고 좀 약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러니까 뭔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식과 열정과 혁신과 기술을 다 저희가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세계는 계속해서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책도 중요한데요. 정책을 통해서 교수자들 그리고 학습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필요하고요. 이 교수자들을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학생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세션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감사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패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거의 모든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잘 짚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셨던 모든 청중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네, 아레님, 그리고 아나카리님, 필리페님, 엘하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청중분들도 감사드리고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요일에 저희가 또 이 4.1 세션에서 정책 논의하겠습니다. 꼭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